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은 걷기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가볍게 걷기에 참 좋은 때인데요. 따뜻한 햇살과 향긋한 풀내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걷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장거리 도보로 여행을 할 때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긴 거리로 차츰 늘려나가며 여유를 갖고 가볍게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듯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이왕이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보면 어떨까요? 인생 삶의 무게감들을 주님께 맡기며 걷다 보면 좀 더 가볍게 사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갔다 그런 말씀이 계신데 누구하고 같이 걷느냐에 있어서 즐거움도 될 수 있고 고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들은 뭐 골프 칠 때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하얀 공 그거 하나 쫓아다니느라고 굉장히 즐거울 때도 있고 걸으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이 공이 제대로 안 가고 뭐 물로 들어간다든지 또랑이로 들어간다든지 그래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 공을 다시 찾아서 다시 또 걷는 거를 보면은 참 이 걷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이 주님이었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걷느냐,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누구하고 함께 걷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을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오준 대사님입니다. 네, 오준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사님, 사실 저희가 뉴욕에서 어린이 합창단 카네기 공연을 했을 때 와서 축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 공연 자체가 인상적이었죠. 뭐 제 축사말보다는요. 아니 적어도 유엔 대사님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 그 연주하고 공연하고 그러는데 오셔서 축사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때 그 받은 인상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때 저만 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유엔 대사들도 초청해서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우리나라의 그 이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뉴욕의 카네기 홀까지 와서 이런 공연을 하게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뉴욕에 4번을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1985년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그때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국가, 우리가 옛날에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감격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엔 대사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한국 분이고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게 보도에 뉴스 보도에 그 유엔 대사님 활동하는 것을 우리 젊은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많이 보고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직함이 우리 유엔 대사뿐만 아니라 유엔 내에서 무슨 큰 직함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많은 분들이 보셨던 그 연설 때는 제가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였고요. 그 후에는 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도 1년간 했습니다. 저 그 의장 하면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의장은 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요. 이제 국가 대표로서의 발언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죠. 회의만 진행하니까. 그럼 이제 유엔 대사로 외교관 생활을 끝마치셨죠? 네, 제가 12월에 유엔 대사를 마치고 귀국했고 1월 금년 1월에는 외교관 생활도 퇴직했습니다. 네. 대사님 외교관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사실은 언론인이 제 희망이었는데요, 기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외국어를 뭐 영어뿐 아니라 불어나 독일어도 조금씩 공부했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외무고시 그게 네.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권장을 해서 한번 쳐봤는데 합격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선친이 또 제1공화국대 외교관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아무래도 조금 받았겠죠. 예. 대사님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네.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유엔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따금씩 언론 보도에 보면은 우리 그 부담금이 네.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좀 적게 낸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유엔 대사를 지내신 분이 한국 역할 유엔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어요? 분담금이 이제 의무적으로 내는 그 분담 비율에 따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덜 낼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자발적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사업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대개가 이제 개도국을 도와준다든지 유엔의 인도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의 활동 자금이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의 그 비율보다는 덜 내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제 성장에 집중해 오다가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많이 늘리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선도적인 국가가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 대표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건 1985년인데요. 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91년에 유엔 가입을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여 활동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사무총장뿐 아니고 네. 유엔 총회 의장도 했고 제가 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도 했고 안보리도 2번이나 했고 유엔 회원국 중에는 안보리를 한 번도 못한 나라가 한 4분의 1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게 결국 우리 국력의 성장이 뒷받침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준 대사님 하시면은 이제 대사를 이제 여러 군데 거치셨고 특별히 싱가포르 대사로 계실 때 제가 댁에 가서 식사도 해봤고 또 유엔 대사로 계실 때 공관에 가서 식사도 해봤는데 그런 때마다 사모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더라고.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주로 본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면요. 뒤에서 본인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영국으로 친다면 배우가 아니고 뒤에 스텝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제가 군복무를 할 때요. 저희 집사람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누구 소개로 만났고요. 그때 바로 결혼하지는 않았고 한 7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연애를 계속 하신 거세요?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제가 외국에도 있었거든요. 네. 따라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자녀는 몇 분이에요? 딸만 둘입니다. 딸 출가했어요? 아닙니다. 둘 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지금 저와 함께 이제 귀국해서 대학을 다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귀국해서 이제 사회인으로서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따님 두 분 다 시집 보내려면 부담이 되시겠네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가야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준 대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는 네. 이제 외교관으로서는 그런 예. 유엔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91년에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을 때 네.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남북한의 국기가 올라가는 걸 제가 보면서요. 유엔 앞에서 언젠가는 저 국기가 하나로 합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퇴직은 했고 남북 통일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보람이 있었다면 제가 싱가포르 대사로 근무할 때 우리나라 분들이 그 마약 운반 혐의로 그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설명하셔서 다 감옥 살이는 했지만 네. 사형은 받지 않고 귀국하시죠. 그래서 네. 그거를 저는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 몇 개국을 지금까지 다니셨어요? 이렇게 여행하거나 출장한 것까지 하면 50개국이 넘고요. 네. 근무한 걸로는 한 5개국 정도 근무했습니다. 네. 근데 대사님 말이에요. 그 이제 공무원 법이 있고 뭐 외무부 뭐 법이 있는데 그 막대한 경험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관들이 너무 일찍 퇴직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주 뭐 민간 단체나 뭐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주든지 그 연령 제한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교 무대에서 그 경험을 살려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그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거는 어떠한 그 헌법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정권 잡은 사람들이 우지좌지하는 겁니까? 헌법까지는 아니고요. 그 뭐 외교관의 그런 복무에 관한 인사 규정이 바뀌면 되는데 물론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외교관들이 70까지 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하면 우리가 좀 짧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순환이 빠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후세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기회를 준다 하는 의미도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엔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계속 제가 유엔 대사를 한다면 저희 후배들은 유엔 대사 또는 유엔과 관련한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전체 국가, 전체 정부, 사회를 위해서는 또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국가 정부를 위해서 한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데 저는 집중하려고 지금 경희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관으로서 제일 선호하는 나라의 대사가 어디를 제일 외교관들이 선호를 합니까? 선호보다는 이제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플러스 이제 제가 근무했던 유엔 뭐 이런 데가 보통 중요한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190여 개 대사들 중에서 네. 5명만 그런 데 갈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뭐 불란서, 독일, 뭐 스페인, 인도 뭐 이런 데로 이제 2차로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다 중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저는 아프리카의 뭐 작은 나라도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 대사들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준 대사님이 이제 사람들 봤을 때는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믿음을 가진 분이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가본 거는요.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1982년이니까 35년 전이네요. 그때 처음 45년 전이죠. 1982년이면 그때 이제 교회에 가서 영국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부흥회에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틀렸는데 다시 해도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82년이면 35년이에요? 45년이에요? 35년. 예, 35년이죠. 네. 예. 제가 35년 다시 답을 네네.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나가보게 된 거는요. 35년 전에 그때 영국에서 제가 공부를 1년간 했는데 그때 저를 잘 아는 어떤 분이 사실은 그분이 현재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입니다. 그분이 저를 어느 영국 교회에 부흥회에 등록을 시키셨어요. 그분은 이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교회 여기저기 사는 가까운 곳에 교회에 출석하다가 2000년에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 병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시기 1, 2년을 앞둔 시점에 제가 어머님을 세례를 받게 해드리려고 저와 저희 집사람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물론 제가 해외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근무하는 것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하는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저 자신이 아직 그렇게 신앙생활의 완숙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우리 완숙됐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저희 두 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한번 영향을 미쳐도 되는데. 예. 예, 그렇구나. 뭐 신앙은 자유니까 네.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믿음이 좋겠다 따라 나오면은 좋고. 그래서 지금 살기는 한 집에서 사십니까? 네, 한 집에 삽니다. 아직 그 출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면 네. 따님들은 그냥 물론 걔네들이 어릴 때는 제가 주일학교에 데려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저는 그런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저희 아이들이 다른 종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종교를 갖게 된다면 기독교로 귀할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교회에서 뭐 현재는 특별한 직분은 없는데 목사님은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장로로 불러야 되겠다 우리는.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오준 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병에 걸리셨을 때 그때 간호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게 아주 급성이라서 보통은 파킨슨병도 10년 이상 다 큰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3년간은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살면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 대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된 후로도 답답하시니까 항상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밖에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면 어느 식당을 가야 휠체어를 탄 사람도 큰 문제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네. 어느 영화관을 가야 어느 장소를 가야 휠체어 말하자면 액세스 영어로 보면 액세스라고 그러죠. 휠체어 네. 접근이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유엔 대사가 된 후에도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이라는 것도 맡아서 2년간 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성남에 있는 작은 그 성인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의 운영위원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엔에 계시면서 그 이제 유엔 조찬 기도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님 마지막 해에 킨 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더러 와서 조찬 기도회 설교를 할 수 없느냐고 연락이 왔길래 유엔 몰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할 때 오준 대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드렸어요. 대사님 생각이 어떠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저더러 거기 오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그 유엔 매년 유엔 총회가 9월에 시작하는데요. 네. 유엔 총회가 시작하는 날 그 열리는 조찬 기도회는 유엔에서도 가장 또 오래되고 유명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제 기억에는 아시아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 특별 설교를 강연을 하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모시겠다 하는 그 조직 그 위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반갑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때 저는 목사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여기에 오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걸 뭐 말씀하실 나이가 없다. 당연히 오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죠. 글쎄,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젊으면 모르는데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비행기 15시간 타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러한 중요한 조찬에 뭐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사무총장님 네 분이 그 조찬 기도에 나오시면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대사님한테 이제 여쭤본 거죠. 대사님이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안 갔어요. 가 보니까 참 잘 왔다 생각이 들었는데 총장님 네 분도 오셨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좋은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분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오준 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근데 드럼을 연주하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아, 예. 밴드 활동도 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네. 때 대학생 밴드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그 후에는 저는 이제 드럼이라는 악기는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하고 달리 여기저기서 써먹을 수 있는 악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 후에는 연주할 게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직장인들도 제가 외교부에 네. 있을 때는 외교부 내에도 그런 밴드가 있었고 또 유엔에 제가 대사로 갔더니 유엔 대사들끼리 그런 밴드를 하자고 해서 네. 거기서도 제가 연주를 하고 그래서 제 취미죠. 유엔 락스라는 예. 이름으로 그러면 연주 활동도 중간중간 좀 하셨겠습니다. 네, 연주 활동도 했고요. 저희가 유엔 총회장에서도 했고요. 예. 저희가 순수한 아마추어지만 링컨 센터에서도 한번 연주하고 또 CD도 냈습니다. 네. 그 대사님 저는 이제 유엔 대사님 하시면서 네. 은근히 저런 분이 외무장관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뭐 기회는 있겠죠.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지 정말 외교관으로서 저는 이제 해외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외교관들의 활동 참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대학에서 후학들도 가르치시지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어떤 분은 말이에요. 뭐 브라질 대사하고 한 8년 쉬었다가 또 어디 공관장으로 나가시더라고. 그런 예가 드물죠. 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사회에서 일하다가도 또 정부에 필요하면은 다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저 자신은 오랫동안 정부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에서 사회를 위한 일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준 대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사 임기 중에 안보리에서 연설하신 그 내용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때는 이제 2014년 12월이었는데요. 12월 22일입니다. 성탄절 3일 전이었는데 유엔은 성탄절 한 이틀 전서부터는 아예 그냥 회의도 안 하고 닫아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해의 마지막 회의였고 그 다음에 저희 2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었는데 안보리는 원래 인권을 다루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인권은 유엔 총회나 인권 이사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권 문제가 심각해서 평화에까지도 위협이 되겠다 이럴 때만 안보리가 하는데 역사상 그런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 전에 2번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인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을 받아서 그것이 안보리까지 오게 됐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사국 임기의 마지막 회의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특별한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된다 하는 점을 제가 제 연설문에 조금 덧붙여서 한 2, 3분 정도 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도 많이 보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 중인 초보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면서 찾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생각보다 고단하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요. TV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도 무럭무럭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산후조리 후에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건강하게 몸 회복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기도 잘 키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이렇게 삶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준 대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이지만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국력이 많이 성장했고 유엔에서도 뭐 193개 중에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한 15번째 안에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또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성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꼭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예. 요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세계화의 시대에 자기가 경쟁을 할 때는 전 세계와 경쟁을 하는 것이고 협력을 할 때도 전 세계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시각에서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어는 필수적이겠죠. 앞으로 활동하려면. 그렇죠. 영어는 뭐 제가 생각할 땐 이제는 영어가 뭐 전 세계 공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말과 함께 누구나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언어들, 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거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교관은 자신의 말로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네. 역할이니까 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을 잘하시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뭐 네.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거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남과 공유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물론 글로써 공유할 수도 있지만 네, 말로 공유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데 결국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오준 대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예, 함께 또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우리 사회에 또 저희 후세들에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쌓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제가 기여하고 싶고요. 특히 저는 사회 소외계층 사는 게 힘들고 좌절하기 쉽고 네, 그다음에 남보다 불리한 여건과 환경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저도 하고 싶고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도 그 낮은 데에 임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춘다고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그냥 금방 다 가네요. 예. 본래 이제 뭐 외교관들이 말씀도 잘하시지만은 우리 오준 대사님은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종종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